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 한 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했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정답을 알아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오랜만에 본 얼굴 박의진 아나운서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핑크 공주입니다. 장선재 아나운서도 안녕하세요. 핑크로 핑크레이디 둘과 함께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위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기아 대 두산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3연전이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지난 17일 경기 입장권 2만 3천 장이 경기 시작 11분 전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광복절 연휴와 맞물려 팬들의 열기는 폭발적이었죠. 네, 관중석은 부채와 얼음 주머니를 든 팬들로 가득했고 응원가 합창과 수건 흔들기가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35도를 묻더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정말 팬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경기 결과인데 경기 결과가 어땠나요? 네, 경기 결과는 기아의 에이스 제임스 네일 선수와 두산의 신예 선수인 재환유 선수의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졌습니다. 예상과 달리 재환유 선수가 5회까지 안정적인 투구를 펼치면서 팽팽한 투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기아가 1회 선취점을 뽑았지만 그러면서 앞서 나갔지만 추가점을 내지 못한 게 뼈아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후 두산이 점차 기를 살렸습니다. 승부처는 결국 8회였죠? 네, 맞습니다. 승부처는 두산이 조수행 2타점 적시타 등으로 역전에 성공하면서요. 3연전 싹쓸이에 성공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마치 결승전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반대로 기아는 3연패를 당하며 승률이 5할로 내려앉았는데요. 주중 삼성과의 3연전에서 쌓아올린 승수를 주말에 모두 잃으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무더위, 그리고 매진, 그리고 매 경기 이어진 역전 드라마가 팬들의 관심을 끌은 그런 위대한 경기였습니다. 다음 4위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배우 이지훈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조금은 좋지 못한 이유로 키워드에 올랐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영화와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활동했던 배우인데 어떤 이유로 올랐나요? 네, 지난달 24일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요. 이지훈 씨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112에 아내 폭행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몸싸움 정황이 있었지만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맞습니다. 소속사 입장도 이제 부부가 말다툼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지만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약한 다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건 자체보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중에게 먼저 알려진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이지훈 배우 양력은 어떤가요? 네, 이지훈 씨는 2003년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고요. 영화 허삼관, 불안당, I Can Speak, 최근 범죄도시 3사 등에서 조연으로 활약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드라마 살인자 오난감에도 출연했습니다. 네, 이름은 낯설 수 있지만 작품 속에서 늘 눈에 띄는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그 배우라고 기억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팬들에게는 더 아쉽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작품으로 주목받기보다 사생활 문제로 화제가 된 점에서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꽤나 감초 같은 조연 역할을 하던 배우였는데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름을 오르내리게 돼서 아쉬움이 저도 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안동역입니다. 안동역이라는 제목의 트로트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건입니다.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라 추억과 테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박의진 아나운서 알려주세요. 네, 2015년 KBS 다큐멘터리 3일에서 대학생 2명이 10년 뒤인 바로 2025년 8월 15일 안동역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 장면이 오랜 시간 회자되면서요. 약속 당일 실제로 시민과 팬 600여 명이 모여 재회를 기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10년 만에 현실이 된다는 사실에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려는 사람들까지 많이 모였는데요. SNS에서는 10년의 낭만이라는 말과 함께 현장 열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따뜻한 감동만 가득했던 건 아닌데요. 또 갑작스러운 변수가 있었다고요. 네, 그 변수가 문제였습니다. 이날 아침 7시 40분쯤에 안동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협박글이 유튜브 생중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급변했고요. 또 경찰특공대와 탐지견이 투입돼서 역사 전체가 아쉽게도 봉쇄가 됐고요. 모여있던 시민들이 긴급 대피를 해야 했었는데 저도 사실 SNS에 이 10년 뒤의 약속 이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10년 뒤에 지켜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밈처럼은 사실 엄청 돌아다녔던 건데 결말이 좀 이렇게 되니까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각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장 통제는 오전 10시가 넘어 풀렸는데 기대하던 약속의 순간을 보지 못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네, 결국 허위 신고였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범인도 바로 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협박글을 올린 고등학생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최근 백화점이나 공연장까지 이어지는 이런 공중 협박이 잦아지는 만큼 강력한 처벌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사건은 10년을 기다린 시민들의 추억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더 뼈아픈데요. 단순히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SNS에서 떠돌던 안동역은 낭만의 장소에서 아쉬움의 장소로 뒤바뀐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그날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10년 전의 약속을 우리가 같이 이뤄냈다. 이런 뿌듯함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2위는 PSG 대 토트넘입니다. 지난주 슈퍼컵 경기 소식이 팬들을 열광시키면서요. 20만 건 이상의 검색을 기록했는데요. 경기 하이라이트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14일 이탈리아 우디네에서 열린 2025 UEFA 슈퍼컵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토트넘을 승부차기 끝에 4대3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전반에는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섰지만 후반 교체 투입된 이강인 선수가 극적인 만회골을 넣으면서요. 팀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던 토트넘과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죠. PSG의 맞대결이라 팬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PSG가 후반에 분위기를 뒤집으면서 검색량이 폭증했습니다. 승부차기에는 파리 생제르맹 첫 키커 실축으로 시작했지만 토트넘도 세 번째 키커가 실축하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네 번째 키커로 나선 이강인 선수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면서요. 팀의 우승을 확정시켰습니다. 네, 경기 후 통계 전문 매체 풋몹은요, 이강인 선수에게 7.5점을 줬습니다. 높이 활약을 평가했죠. 그리고 PSG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이날 경기 장면을 공유하면서 뜨거운 함성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는데요. 그야말로 이강인 선수의 드라마틱한 활약이 돋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이번 슈퍼컵 우승이 4관왕에 이어 시즌 첫 트로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번 골로 UEFA 슈퍼컵 한국 선수 최초 득점자가 되었고요. 공격과 수비 모두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팬들 입장에서도 한 경기가 이렇게 집중도가 높은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강인 선수 골 장면과 승부차기 드라마가 PSG 대 토트넘이 단연 주목 키워드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약 20만 건의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보시도록 하죠. 네, 가장 의미 있는 키워드입니다. 대한민국 광복절인데요. 8월 15일은 대한민국 광복이 8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길거리마다 태극기가 펄럭이기도 했고요. 또 온라인 검색창도 뜨거웠는데 매년 이맘때쯤이면 선열들의 희생이 떠올리게 됩니다. 올해 광복절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먼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최 경축식입니다.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광복 80주년을 상징하는 태극기 80개가 배치됐고요. 독립유공자 후손 80명이 입장하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야, 숫자만 들어도 정말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특별한 행사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임명식, 이 키워드가요. 무려 구글 트렌드에서 이 건만 단일로 10만 건 이상 검색됐어요.
어떤 키워드인가요, 장선재 아나운서? 네, 국민임명식은 대통령이 국민 대표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는 행사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경축식과 국민 임명식이 동시에 같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연관어도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경축사에서는 남북관계, 한일관계, 또 평화와 번영 등 다양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 비핵화 문제까지 언급하며 국내외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네,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행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광복절 특사였습니다.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면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말씀해 주신 조국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서요. 윤미향, 최광욱 전 의원 등 2,188명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고요. 감면자의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83만 4,499명에 대한 특별 감면도 시행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특사는 경제인, 노동계, 농민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분야까지 포함되어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례였습니다. 네, 정치와 국민 행사 소식이 화제였다면 다소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소식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협박 메일로 인해서 국내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대중교통 폭탄 테러 협박 메일이 접수됐고요.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광복절과 맞물려 긴장감을 더했죠. 네, 아까 3위 키워드였던 안동역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테러 관련된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뭔가 미국 같기도 하고요. 네, 이번 광복절은 정치, 안보, 그리고 문화계 이슈까지 다양한 이슈들과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유명 인사들의 관심과 참여 소식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킴 카다시안이 SNS에 태극기 사진을 올리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방문 중 찍은 고금과 거리 풍경과 함께 태극기를 담아 누리꾼들의 유쾌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좀 신기했던 게 미국에 사는 슈퍼셀럽인 킴 카다시안이 왜 한국 광복절까지 알고 있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광복절은 정치, 사회, 문화 다양한 사건들을 아우르는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광복절을 통해서 선열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날이었죠. 지금까지 데이터 세상 속으로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친한 이웃끼리 장난처럼 넘어갈 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상점에서 두 할머니가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가게 안팎을 오가면서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까지 이어지는 장면은 보는 이를 놀라게 했는데요. 알고 보니 싸움의 발단은 매대에 남아있던 마지막 담배 한 갑이었습니다. 그만큼 절실했던 걸까요? 상점 주인이 급히 나서면서 싸움은 간신히 진정됐고 이 영상은 온라인에 퍼지자 현지 경찰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담배 한 갑을 갖기 위해서 저렇게 치열하게 싸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해외 토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해외 키워드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제시카 레드클리프입니다. 해양 조련사로 유명한 제시카 레드클리프가 범고래에게 공격을 당해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떠서 검색량이 급증했던 건데요. 알고 보니 이거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고 다 허구였다고 합니다. 네, 영상은 조련사가 공연 중 범고래에게 물려 수중으로 끌려가 사망하는 설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련사, 장소, 그리고 배경 음성 모두 AI가 만든 허구였으며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팩트체크에 나섰는데요. 실제 사고였다면 뉴스 보도, 산업재해 기록, 부고 소식 등 공식적인 자료가 나왔어야 됐는데 그 어떤 기록도 없었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영상이 과거 실제 사고를 떠올리게 만든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0년 시월드에서 조련사 돈 브랜쇼가 범고래에게 사망한 사건 등 실존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기억을 왜곡된 설정에 끼워 넣어 사실처럼 보이도록 만든 전형적인 허위 콘텐츠였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제는요, AI 기술이 너무나 정교해졌습니다.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 감정을 자극하는 연출에 고화질 영상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사실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지금 굉장히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그럴듯한 거짓말이 있었지만, 틱톡과 메타 측은 아직까지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죠. 네, 이처럼 영상 조작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사망 루머가 확산된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린이 프로그램 블루스 클루스의 진행자 스티브 번스가 있는데요. 그는 내가 죽었다는 소문에 충격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땡땡 배우 사망, 충격 이런 글들이나 이러한 유튜브가 사실 너무나 범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입니다. 지난 8월 15일 우리나라로는 광복절이었죠. 미국 알래스카 알벤드프로 리처드슨 미국 기지에서 두 정상이 약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정상이 미국 본토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회담 장소, 형식 모두 다 화제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네,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냉전 수준의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미국 땅으로 직접 초청해 이렇게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네,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고요. 기자들의 질의응답 없이 짧은 공동기자회견만 열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측이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합의는 없으며 이제 우크라이나가 움직일 차례라며 공을 넘겼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교환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외신에 따르면요, 푸틴은 동부 점령지를 러시아가 영구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측 특사 스티브 위트코노프는 우크라이나에요, 나토 5조와 유사한 안보 보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명확한 결론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회담 장소로 알래스카가 선택된 것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알래스카는 과거 러시아가 미국에 매각한 지역이자 양국 가까이에 맞닿아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냉전의 상징이었던 군사기지가 외교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네, 이번 회담은 워싱턴에서 열린 다자 회의의 어떤 전초전이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많고요. 조만간 유럽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또 미국의 중재가 실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키워드네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트래비스 헌터 이혼입니다. 진짜 이혼을 했다면 이런 키워드 올라오지 않았겠죠? 미국 프로 미식축구 NFL의 신인 스타 트래비스 헌터를 둘러싼 또 황당한 루머가 있었습니다. SNS에 트래비스 헌터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4천만 달러를 청구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도 역시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또 가짜 뉴스예요. 네, 헌터는 올해 NFL 드래프트 2순위로 지명된 신예 선수로 지난 5월 약혼녀 리에나리와 결혼했습니다. SNS에서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공개하며 좋은 반응을 얻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근거 없는 이혼설이 돌기 시작했고 본인과 아내 모두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루머는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계약금 전액을 노린다는 게시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제 이혼 관련 서류나 보도는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두 사람은 최근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불화하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네, SNS에 있는 루머가 사실처럼 퍼지게 되면요, 어떤 선수라도 또 어떤 연예인이라도 이미지와 계약, 나아가 시장 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명인의 사생활이 흠칫거리가 돼서 소비되는 세상, 이제 더 이상 가짜뉴스 가볍게 여길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타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잘못된 정보와 만나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심이 개입된 경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더 쉽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례 역시 확인도 없이 소비된 대표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네, 가짜 뉴스 이면의 숨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비판적인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허리케인 에린이었네요. 푸에르토리코 북쪽 해상에서 세력을 키운 에린이라는 태풍이요, 풍속 시속 240km에 달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직접 상륙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안류와 거센 파도로 해안가 피해는 진짜 아직도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불과 하루 만에 풍속이 2배 가까이 뛰면서 긴장감이 올라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에리는 금요일까지만 해도 풍속 시속 120km 수준의 약한 허리케인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시속 260km에 가까이 치솟으며 역대 대서양 허리케인 중 가장 빠른 강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온도 상승을 부른 지구온난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에리는 8월 중순 시즌 초반에 발생한 허리케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강력한 폭풍이 이 시점에 등장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은 5년 연속 5등급 강풍이 관측될 만큼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허리케인을 실제로 본 적은 당연히 없지만 뭐 태풍 매미라든지 네파탁 이런 얘기를 제가 기상캐스터로 일할 때 많이 이제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혹시 실제로 태풍을 경험한 적 있나요? 저는 그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매미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집 앞에 그 논이랑 밭이 다 쑥대밭이 되고 그걸 직접 겪고 좀 무서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은 안 다쳤어요? 네, 다행히 지붕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지붕 밑에 피하셨구나. 네, 완전 시골집이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노스캐롤라이나 외딴섬 하라테스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이 섬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침수되면서 고립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카리브해 지역도 피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강풍으로 송전선이 끊기며 무려 15만 명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또 섬 전체의 폭우와 산사태에 대비하라는 비상경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이 폭풍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미국 동부 전 해안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이안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요. 수영, 서핑 등 해양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허리케인을 계기로요. 9월이죠. 9월 피크 시즌을 앞두고 본격적인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 기후가 심각합니다. 그만큼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네, 한 주에 무려 200만 건 이상 검색된 문화 대통령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름입니다. 약 1년 반 만에 새 정규 앨범이죠. The Life of a Sugar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주목됐습니다. 네, 이번 새 앨범 발표 소식은 남자친구 트래비스 켈시의 형이 진행하는 미국 인기 팟캐스트 뉴하이츠에서 먼저 공개됐습니다. 스위프트는 SNS에 12장의 사진과 주황색 드레스를 활용해 12번째 앨범을 암시했고 팬들 사이에선 일종의 힌트놀이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예고편 영상에는 민트색 캐리어에서 미공개 LP를 꺼내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스위프트는 이번 앨범을 무대 뒤의 나를 이야기한 작품이라면서요. 실제 공연장 밖에서 겪은 현실과 감정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타이틀곡은 요즘 미국 팝에서 주목받는 사브리나 카펜터가 피처링으로 참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들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이름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워낙 사실 길거리에서도 막 노래가 나오고 우리가 뭐 화장품샵, 편집 매장 어디를 가도 익숙한 노래다 하면 그거 사실 알고 봤더니 다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고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극심한 반대자로 유명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로 유명한데요. 그녀의 행보가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음악적으로도 이번 앨범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앨범은 에라스 투어, 엄청나게 유명한 투어죠. 미 전미 투어였는데 경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에라스 투어가 미국 전역을 돌면서 벌어들인 돈이 하나로 무려 3,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표 히트곡들을 만든 맥스 마틴과 쉘백이 다시 한번 프로듀싱을 맡았고요. 무엇보다도 스위프트가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완전히 다시 한번 회수한 뒤 만든 최초 앨범이라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녀는 지난 2년간 전 세계 5대륙 149회의 공연을 소화하며 약 3조 원 규모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투어가 열리는 도시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서 스위프티노믹스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번 앨범과 함께할 후속 투어도 그 이상의 반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래미 어워즈 올해 앨범 4회 수상자이자요. 네. 빌보드 차트 최다 진입 기록 보유자입니다. 빌보드는 그녀를 여성 아티스트의 표현 방식을 새롭게 정의한 인물이라며 단순한 섹시함이 아닌 감성과 공감으로 시대를 움직이는 아티스트로 평가했습니다. 네,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이름은요, 단순히 가수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함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 생태계 그리고 브랜드, 디지털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됐죠. 오늘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트렌드의 본질을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데이터 세상 속으로 다음 주에도 숫자의 흐름으로 문화와 경제 읽어보는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